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신문 브리핑입니다. 어제자 조선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수도권 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0%를 넘기며 코로나19 환자 관리위기를 맞았습니다. 지난 23일 처음으로 하루 4,000명대를 돌파하며 중증 환자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24일 기준 중증 환자 수는 586명으로 정부가 예상한 중증 환자 발생률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수도권 병원에 남은 중환자 병상이 얼마 없게 됐고 서울의 한 병원은 말기암 환자 치료 병상이 없는 상황으로 확인했습니다. 한편 중증화율 증가 이유는 상태가 악화되기 쉬운 고령층의 확진 증가로 10월 대비 고령층 확진자가 10%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접종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에 예방접종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어제자 중앙일보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군부 독재자였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에 청와대가 국가장을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3일 향년 93세로 별세한 전두환 씨의 빈소에 조화나 조문을 하지 않았고 대통령 명의의 추모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씨가 1979년 군사 쿠데타로 정부를 집권했고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독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1995년 반란수계, 내란수계,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을 선고했으나 12월 사면됐습니다. 이때 5.18 기념재단 등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5.18을 모독했던 학살자 전두환은 죄인으로 죽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자 경향신문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유가 상승이 미국이 비축유를 시장에 풀었으나 국제 유가 오름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유가 상승 이유는 석유 수출기구와 러시아 등의 오펙 플러스가 미국의 석유 생산 증대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에너지 장관은 국제시장에 석유를 추가로 공급해야 할 논리를 찾을 수 없다며 석유 공급 과잉 상태가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5천만 배럴의 비축유를 방출하고 한국, 일본과 인도, 영국도 비축유 방출에 동참하나 유가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출하는 비축유 양은 총 거래량에 비해 적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예고된 비축유 방출 지침이 이미 시장 가격에 반영된 거라는 분석과 25일 시작된 추수감사절에 미국 내 대이동도 유가 상승 요인으로 언급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브리핑의 이유진이었습니다. 어느덧 11월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올해가 한 달 정도 남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2021년은 어떤 한 해였나요? 많은 일이 있었던 가운데 잘한 일도 있었지만 아쉬운 일도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기 마련이죠. 올해 못했던 일 혹은 아쉬웠던 일이 있어도 너무 실망하지 말아요. 내년에 하나씩 이뤄가면 되잖아요. 나날이 발전해 나가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또 다른 끝. 벌써 올해 마지막 아침 방송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이 시간을 사랑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 이유진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마지막 금요일 아침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4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우리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숨죽여 간절한 마음으로 경기를 보지만 정작 경기 종목에 대해 잘 모른 채로 선수들을 응원하진 않으셨나요? 알고 보면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짜릿한 올림픽 경기 그 순간. 무작정 아나운서의 해설에만 의지하는 것보다 종목에 대한 지식이 함께한다면 더 재밌는 순간이 될 거예요. 전문가 못지않은 올림픽 스포츠 상식을 쌓는 시간. 올림픽 개론입니다. 새하얗고 기다란 빙판 위 4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한 선수가 스톤을 잡은 채 쭉 미끄러 나가는데요. 그러다가 손을 탁 놓았습니다. 그 순간 앞에 서 있던 선수들이 힘차게 얼음판을 닦아내는데요. 열심히 닦으면서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 거대한 표적이 그려져 있네요. 그 안으로 스톤이 쏙 들어갑니다. 어떤 올림픽 경기인지 다들 눈치채셨나요? 오늘 알아볼 종목은 바로 컬링입니다. 그럼 스텔라장의 카페인 듣고 온 뒤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컬링은 긴 빙판 위에서 스톤을 미끄러뜨려 목표 지점에 위치시키는 스포츠입니다. 손잡이가 달린 둥글고 납작한 돌을 스톤이라고 부르고 커다란 원형의 표적은 하우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4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각자 2개의 스톤을 던지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팀 스포츠 중 하나인 컬링. 그 시작은 16세기 영국의 스코틀랜드였어요. 얼어붙은 호수에서 시작하여 빙판 위의 스포츠가 되기까지 스톤에 손잡이가 달리고 규칙이 생기면서 컬링의 발전이 이루어졌죠. 그럼 빙판 위의 체스, 컬링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까요? (45m의) 긴 빙판으로 이루어진 컬링 경기장. 이 빙판에는 한 가지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컬링 빙판은 매끈거릴까요? 아니면 울퉁불퉁할까요? 스톤이 쭉 미끄러지려면 빙판이 맨들맨들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울퉁불퉁하다고 해요. 빙판에 물을 쫙 뿌리면 페블이라고 하는 알갱이가 생겨나는데요. 얼음 표면이 엠보싱 화장지처럼 바뀌죠. 매끄러울 때보다 스톤과 빙판 사이의 마찰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원하는 방향대로 컨트롤하기 쉽답니다. 특별한 빙판 위를 가로지르는 스톤. 이러한 스톤에도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흔하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돌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코틀랜드의 특정 섬에서만 채굴할 수 있는 화강암으로 만들어져요. 가장 단단하고 습도에 강한 돌로 빙판에서 사용하기 제격이죠.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환경보호 문제로 10년에 한 번만 섬을 개방해서 컬링스톤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정된 섬에서도 항상 채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었네요. 특별한 빙판과 스톤이 함께하는 컬링. 알면 할수록 새로운 매력이 가득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 듣고 온 뒤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 명의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하는 컬링. 모든 선수가 2개씩 스톤을 던지지만 선수마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투구 선수를 리드, 두 번째를 세컨드, 세 번째를 서드, 그리고 마지막 투구 선수를 스킵이라고 부르죠. 여기에 후보가 한 명 더 있어서 총 5명이 한 팀이 돼요. 목표한 지점에 정확히 스톤을 보내기 위해선 팀워크는 필수겠죠? 그래서 컬링에서 역할을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표적을 향해서 스톤을 던지는 딜리버리와 스톤이 목표 지점까지 잘 미끄러지도록 브러쉬하는 스위핑. 이 두 역할이 매끄럽게 연결되어야 하는데요. 한번 경기를 보면서 이해해 볼게요.
첫 번째로 투구하는 리드 선수가 스타터에 발을 올리고 앉았습니다. 이때 스타터에 올리지 않은 발은 얼음에서 떨어지면 안 되고 계속 미끄러지면서 나아가야 하죠. 한 손은 스톤을 잡은 채로 집중한 눈빛과 함께 발을 밀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빨간색 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손에서 스톤을 놓았어요. 계속해서 목표 지점까지 쭉 나아가는 스톤. 이제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닦아내면서 스위핑이 시작됩니다. 얼음이 패브를 녹이면서 스톤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있어요. 얼음의 결을 바꿔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이때 스위핑 선수를 향해 구호를 외치는데요. 얍, 업, 그리고 헐. 어떤 의미일까요? 헐은 빨리빨리, 얍은 닦아라, 그리고 업은 닦지 말라는 뜻이죠. 끝까지 열심히 스위핑한 결과 무사히 하우스에 진입해 상대방 스톤을 밀쳐내고 중앙에 놓였습니다. 그저 스톤을 던지고 닦고 규칙은 간단해 보이지만 치밀한 전략과 작전이 필요한 스포츠죠. 딜리버리, 스위핑 모든 선수가 스톤이 목표 지점에 달성할 때까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의 팀워크를 볼 수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우정, 존경, 탁월. 더 나은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올림픽 정신의 세 가지 가치인데요. 오늘의 종목 컬링 경기에서 진정한 올림픽 정신을 실천한 그 순간 함께 보실까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나라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의 김영미 선수부터 김은정, 김선영, 김경애 그리고 김초희 선수까지 대한민국 컬링 사상 최초로 올림픽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 어떤 메달보다도 값진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안경 선배와 영미 신드롬으로 전국을 강타했죠. 특히 팀 스포츠답게 선수들 간 협력을 잘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영미와 영미 친구, 영미 동생과 영미 동생 친구로 팀이 구성됐다고 해요. 이러한 관계 속에서 편안함과 돈독함이 더해져 더욱 깊이 있는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향해서 무작정 내달린 것이 아니라 경기마다 서로를 의지하며 협력해 나간 컬링 여자 대표팀. 대한민국 컬링의 살아있는 전설들이죠.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컬링. 다들 새로운 지식 많이 얻으셨나요? 하우스 중앙에 스톤이 들어갈 때까지 흥미진진하고 짜릿한 순간이었어요. 아쉽지만 오늘 알아본 컬링편, 올림픽계론 마지막 종목이에요. 지금까지 금요일 아침마다 올림픽계론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배운 지식을 곧 실전에 옮길 차례가 다가오네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내년 2월 4일부터 2월 20일까지 열리는데요. 시원하고 짜릿한 경기를 다 같이 즐겨보자고요. 그럼 미도와 파라솔의 언젠가는 들으며 올림픽계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박서영, 기술의 정재홍, 진행의 전 이유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